그럼 지금부터 2차 면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쉬셨나요? 예. 네, 그러면 아까 질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시제 이야기 하시다가 잠깐 멈추셨거든요. 네. 그러면 시제 하기 전에 벌초는 계속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거였나요? 뭐 제가 어린 시절에 일본 시대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얘기를 통하게 되면은 뭐 어린 시절에는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구전을 통해서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종친돌이 1년에 한 번씩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 풀을 베고 점심을 나눠 먹고 또 임신의 대소의 그 문제를 서로 그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이렇게 전례적으로 해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시제를 갖다가 이제 뭐 3대 이상은 조상의 이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자손들이 이제 그 봄가을로 이렇게 이제 모시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가 너무 벅차니까 사파 네 자손의 그 묘소가 이렇게 묘기가 돼 있습니다. 그 우리 사천평 묘기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그 3대 할아버지의 묘기가 우리가 식구였었어요. 식기.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식기가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저 3대 할아버지의 직계가 이렇게 그 묘소가 귀신대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전체 사천평 중에 중심부에 10자리가 있었는데 10자리가 그 전체 사천평 중에서도 아주 요지예요.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1파, 2파, 3파지만 그때나 이때나 그래도 3파 손돌이 그 조금 괜찮게 살고 괜찮게 사회생활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그 당시도 우리 3파가 시양을 모시는 조상묘지는 식구가 있는데 거기 상돌, 이 저 재물을 올려놓는 큰 상돌이 있잖아요. 네네. 네. 이것이 그 망두석이 서 있었어요. 양쪽에. 네. 그래서 비석은 없었습니다만은 그게 있었고,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파묘를 하기 직전에 네네. 저희가 그날 파묘를 할 때 우리 그 시양을 모시던 그분을 파묘하는 날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워낙 방대하니까 1파가 모시는 이제 직계 조상묘는 참석을 못했고, 또 2파가 모시는 2파는 뭐 거의 사실 우리 4파 중에서 거의 지지부진합니다. 지금까지 한두 집밖에 없어요. 그 저 조상을 모시는 묘소도 한두 군데밖에 없고, 우리는 10군데가 있었고, 또 우리 그 저 밑으로 넷째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위주로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우리가 10기가 있었는데 그 망두석하고 상돌이 있었다는 걸 보면은 그 당시도 이제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그걸 파묘할 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왔었는데 그 카메라 필름이 망가져가지고 뭐 찍어야 뭐 크게 그 휘장 속에서 관을 이렇게 우리가 그 개발할 적에 SH공사에서 거기 와서 그 하나하나 묘구를 파묘할 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들여다봤는데 지금도 그 관을 덮은 그 뭡니까 거기에 글씨 쓰잖아요. 누구누구 묘 네네. 해가지고 네. 그것이 생생하게 있는 데가 있고, 거기에는 지금 그 전체 묘기에서 발견할 수 없는 네. 그런 그러니까 정상품, 그러니까 이조의 그 관직의 품기 중에서 정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네. 9품인가 8품에 있죠. 그 이조실록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그 품격을 가진 그 묘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보니까 무슨 장군묘예요.
무슨 장군묘 어디에 써놓은 게 그 있을 거예요 지금. 네네. 장군묘 있지. 네. 여기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네. 그 당시 그 양반이 돌아갈 때의 그 장군묘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별자리지. 그 당시 이제 군인에서 장군 정상품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그 높은 벼슬이라고 볼까? 그 당시에 우리 경주 임시에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좀 영특하고 괜찮으니까 이걸 장군으로 임명을 하고 앞장서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장군 노릇을 했는데, 결국은 일본이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청나라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숨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장군 했다고 하는 묘소를 갖다가 거기다가 쓰면서도 그걸 붙일 수가 없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역사의 배경이. 그렇게 해서 장군 묘지가 하나 있었지만은 그분이 청나라 장군으로서 청일전쟁 때 일본을 상대로 해서 싸웠으니까 일본이 전승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가족과 일당이 사는 동안은 숨도 못 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이 청나라 앞제비 섰다 하면 붙들어다 죽일 테니까. 그런 시절에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런 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네. 내 시각에서 역사와 환경을 갖다가 생각할 적에 그런 정도의 의인이고 별자리면은 왜 비석 하나를 갖다가 옛날에 시골에 이제 면장이나 과거 시험만 합격 때도 비석을 씌워놓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향돌만 하나 있고 쉬쉬쉬쉬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뭐 제가 해석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때 장군 노릇을 한 거야. 일본이 승리를 하니까 우린 숨어 살아야 되고, 그때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이제 2년 만에 끌려들어가고, 그걸 힘을 계기로 해서 노일 전쟁을 갖다가 선포하고 일본이 노일 전쟁까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역사가 그렇게 되죠. 흐름이. 그러면 그렇게 그 유명하신 장군님이 있었는데 그 망무성은 없죠. 커다란 비석은 없었지만 계속 재산은 지냈던 거네요. 이제 나중에 네. 그 휘장을 보니까 그 장군 했던 휘장은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시제 지내기 전에 별도로 준비하는 게 따로 있나요? 그게 시제 전에 지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시제는 어떻게 지내냐? 네. 이제 그 날짜 받아가지고 손 얹는 날로 이제 10월 상달에 되게 이제 시장을 모시잖아요. 네. 또 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서로 어렵고 농경사회에서 바쁘고 어렵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있으니까 뭐 과일도 뭐 한 5-6개 또 먹을 거 준비해야 돼가지고 또 시향을 지내면은 그 파별로 그걸 나눠 먹고 이렇게 파별로. 같이 나눠 먹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파별로 다릅니다만은 어떤 파에서는 그걸 전부 추렴을 내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죄물, 과일이라든가 뭐 육포라든가 고기 사서 네, 포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죄물을 만들고, 하루는 우리가 했으면 내년에는 우리 큰 집이 오고 그다음에 작은 집이 오고 이렇게 해서 같은 파 중에서도 네. 집별로 돌아가면서 연도별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네. 그 파별로 이제 얼마씩 내서 이렇게 하고, 그 과물은 제사 지낸 후로 매가지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것이 우리 시제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제에 참여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조건은 없죠. 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제는 누구네가 지낸다. 그러면 이제 그 파별로 또 연락을 해요. 네. 우리 시향을 지내는데 이제 누가 참여할 사람. 그럼 와서 이제 그걸 지내면서 이 10구면 제일 윗자리부터 제일 지내고 내리 지냅니다. 선조부터 순서가. 네네. 네. 윗분부터 먼저 자셔야 되니까. 예. 그게 뭐 철저하잖아요. 옛날에는 우조상이라는 게. 네. 근데 거기서 지내면 그다음에 일로 앵기고 그다음에 일로 앵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끝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지낼 적에 술을 따라 놓고 이제 이렇게 절을 3번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물리잖아요. 네. 고담 산수로. 네. 이렇게 해서 10끼를 끝나는데 이때 여기 참여하면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이제 술 딸고 절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예절을 합니다. 그러면 시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혹시 변한 점이 있나요? 그 후로 이제 그 시대가 이제 현대화 사회로 오면서 네. 그 정신과 모든 것이 좀 희미해졌죠. 아무래도 옛날 그 농경 사회 우리 어려서 때 하고 네. 우리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거에 대한 것이 그 정성과 모든 그 것이 네. 좀 희미해지고 아, 네. 많이 희소됐죠. 그러면 작년은 올해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시제가 행해졌나요? 여기서 했죠. 이제는 여기 네. 우리가 경목학이 생겨가지고 네. 경목학이 생기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큰 집 작은 집 뭐 해가지고 직접 산에서 산수에서 산돌에서 이렇게 내리 지내고 뭐 네. 내내 오전 내내 뭐 10구, 네, 네. 20구 이렇게 내리 물리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네. 이제 저게 없어졌으니까 여기다 위패를 모셨으니까 그분들의 네. 이름 해서 나무에다 써가지고 몇 대손 누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층별로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여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제물을 해놓고 그 위패 앞에서 이제 그 임시 경주 임시 종친회 회장단들이 제주가 돼가지고 대표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본가을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임화면 선생님 시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네네네. 네. 그 이때는 이거 바뀌기 전에는 그 산소에서 그냥 직접 제사를 다 산소 바다 이렇게 다 지냈다는 얘기시죠? 그 300개나 되는 산소를 다 지냈단 말이에요. 아니지. 지금 얘기대로 우리는 식구, 내가 기억하기는 식구,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식구, 전체에 한 3,400개 되는 그 구가 우리 조상인 건 틀림없는데 우리가 지냈던 거는 식구 위주로 그리고 또 일파에도 마찬가지, 이파에도 마찬가지 다 지낸 게 아니고 근래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전에 그 내려오는 선친부터 그냥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또 할아버지 아버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그게 무슨 그 유서로 뭐 기록으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산수는 요것도 요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가서 그걸 알고 또 지내고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지내왔던 건 요거니까 요거 지내라. 이렇게 해서 구전으로 내려온 거지 무슨 기록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400몇 년 전에 여기 동옥 할아버지의 손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사형제 아냐 우리 족볼 보면 그분들 묘가 큰 동옥 할아버지나 이제 그 한두 분은 알지만 어디 있는지는 그건 모르지 우리도 확실히 비석이 없으니까 또 족보에 어떤 기록도 없으니까 그 족보는 60년대 그나마 만든 거고 그 전에 이게 비석이 뭐 있는 게 하나나 있어? 그러면 시제라는 거는 전 임시 종족을 전 조상을 대해서 지내는 건데 그렇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개별적으로 그 시대 때도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지냈다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각 파별로 지금 얘기대로 뭐 내가 보기에는 1파, 2파, 3파래도 4파 중에서도 사형제 이게 너무 방대해지니까 우리가 이게 다 한 집에서 어울려서 질 수가 없다. 먹고 살기도 어렵고 옛날에 농경사에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파별로 그러니까 형제별로 그렇게 해서 지내자 한 게 이제 하나의 유래가 됐고 아까 얘기대로 내가 어려서 비교적 어려서 그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날 같은 날은 꼭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아마 지내는 적극적으로 이 종친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꼭 그 기록을 했고 참여를 했어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게 맨 끝에 있었어. 우리 종친에 우리 할머니.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우리 여기 땅에 한 1000여 평 있었거든. 예. 여기 예. 여기 우리 여기서 한 100m 이내에.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맨 밑에 쓰고 다 차서 이제 더 이상 못 쓴다. 묘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나도 뭐 그 누가 누군 거를 그나마 한문이라도 그 비석이 제대로 서 있으면은 그게 이제 누구 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날 텐데 겨우 우리가 괜찮다는 묘소가 상돌이 있었고 이 망두석 뭐 이렇게 두 개 양쪽에 씌워놓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상돌과 망두석만 있어도 그때 먹고 살기가 괜찮고 살기가 괜찮은 시대란 말이야. 그거 무거운 걸 거기까지 끌어다가 상돌을 놓고 재물을 놓고 지낼 정도로 비석은 없지만 그렇게 비석이 없다는 이유는 아까 얘기대로 그만한 위인도 있었는데 그 마침 청나라의 앞제비 노릇을 해서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있다가는 그 자손까지 전부 해를 보니까 쉬쉬쉬쉬 한 거지. 그러면 옛날에는 시제를 그 산소에서 개별적으로 다 지냈고 그렇지. 근래 와서 이렇게 모여서 원래 그렇지. 내가 참석할 때는요 그 선산에 그 풀이 안 난 데 있어요. 거기다 제사상을 차려서 거기서 지냈거든요. 전체 다. 아 그렇게도 했지. 지는 거고. 그것도 근래 얘기하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지냈거든요. 저는 제가 지낼 때하고 상당히 틀리고. 그렇지. 그 후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동옥 할아버지 산소였거든요. 그 산소를 우리 그 종갓집에서는 계속 지냈었거든요. 그렇지, 그 그렇지. 산소가. 그렇지. 근데 다 옛날 시대는 그렇게 지냈고 지금처럼 모여서 지내는 건 아니죠. 그렇지. 그런 게 바뀐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상이 하도 메고 사파의 손들이 한 군두로 미에서 한 집에서 취향을 지내고 치닥거려 오기는 너무 일이 벅차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땐가 내려오다가 이건 사파로 나눠서 이렇게 지내자. 그렇게 구분이 돼서 이제 구전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산치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육말에 산치성이 언제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네. 지금 역사적인 배경과 연도는 정확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어려서 이 주변의 의식 구조가 일본 시대부터 이 뭐 한 4~5살 때부터 희미하게 이제 기억이 지금 나는데 네. 그때서부터 이미 뭐 같은 방법으로 매년 뭐 지내왔고 이것이 언제서부터 어떻게 지내왔다는 누군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기록도 없고 그렇게 왔으니까 내가 80이 넘었으니까 그만 해도 거의 1세기 이전서부터 그렇게 이제 지내왔다. 관습적으로 그런 기록도 없고 뭐 그렇게 네네. 봐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그때도 산치성이 치러지고 그 아, 전부터도 산치성은 있었던 거네요. 그때도 그 산 제사를 지내면은 그것도 어떤 때는 쌀을 걷고 어떤 때는 돈을 걷습니다. 거기 재물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소지라고 해서 문창호지로 이렇게 그 뭐 무당들이나 그 저 절간 같은 데서 그 소지 올리잖아요. 네네. 이름 불러가지고 여기다 불 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네. 주문을 외면서 예. 그 달탈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에서 유래가 된 거니까 이것도 역시 유불교에서 유래가 된 산치성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누구 하나 이게 독지가가 참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살고 못 살고 일률적으로 회비를 걷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떡하고 네. 뭐 돼지머리인가 소머리 하고 그다음에 이 저 밥하고 그다음에 각종 과물 전 이런 걸 만들자면 일반 그 저 제사 지내는 그 재물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놓고 그 재물도 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면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산다고 칭호를 받은 사람, 누구고 싸움 잘하고 뭐 나쁜 짓 많이 한 사람 근처도 안 가고 네. 저 사람은 깨끗한 그러니까 제주를 선임을 하는 거죠. 동네를 대표로 해서 신에게
그 우리의 염원을 대신해서 얘기해 줄 사람을 이제 제주를 선택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일단은 한 달 전에 동네에서 선출이 네. 되면은 그 집 앞에 이제 임줄을 매고 이제 부정 타는 사람 들어가지 말아라. 또 몸에 뭐 여자들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거 걸린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뭐 부정 탄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양쪽 대문에다가 황토를 한 삽씩 갖다가 해놓고 임줄을 맵니다. 그는 네. 그 한 달 전에 그 부정 타는 사람은 아무나 그 집 들어가면 안 돼.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냥 오염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누구하고 뭐 물론 시비도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부정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몸을 깨끗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이 가까울수록 부부간에 같이 잠도 자면 안 되고. 아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이불교에 보면. 예, 예. 그렇게 깨끗하게 예. 수신제가 하는 거지. 네. 몸을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고. 그래야 신과의 어떤 그 이게 통한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를 지낼 적에 이 집안에서 뭐 산에서 절구를 쥐고 올라가서 거기서 쌀을 담그고 거기서 쌀을 한 가마쯤 담그고 떡을 하고 시루떡, 네. 시루. 네. 아 쌀로 시루떡 하잖아요. 네, 네, 이 네. 고사 지내려면 네. 팥 넣고 이렇게 뿌리고 이 시루라는 거 알잖아. 네. 이걸로 여러 개를 거기다 산에서 걸고 산에서 빻고 산에서 해요. 여기 아줌마들이 이 밑에 그러니까 제를 지내는 나무는 이 상단에 있는데 네. 한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한 100m 이내에 그거를 차리는 그 좀 그 장소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장소에서 떡방학 받고 아주머니들이 가서 이제 그 저 큰 가마솥을 걸고 떡도 찌고 국도 끓이고 또 각종 재물을 이제 차리잖아요. 네, 네. 그거를 산에서 그것도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고 네. 저 산지물이라고 있었어. 지금 저 아파트가 들어서서 다 없었는데 그 물을 깨끗하게 며칠 날 그 싹 치고 새로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로 갖다가 국 끓이고 밥하고 떡하고 하는 거기에 사용하는 물을 쓴단 말이에요. 그 평소에 아무나 그 물도 또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루 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전부 해서 해 떨어지기 전에 그 저녁 되면은 밑에서 재물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산 그 큰 그 나무 밑으로 네. 그 전부 앵겨서 거기 제대를 만들고 거기 이제 그 제대를 만들고 거기다 차려서 그 제사 지낼 분이 이제 저녁 보통 한 11시, 10시나 11시쯤 올라갑니다. 그 안에는 거기 근처에 뭐 아무도 못 올라가요. 그 산 신령을 지내는 시향을 지내는 네. 그 나무 그 근방에는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올라가가지고 재물을 전부 구해놓고 그 소지를 예를 들어서 50가구, 60가구면 50개의 소지를 만들고 이 노트 공책에다가 그 이름을 전부 써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집이 아들이 맺히고 식구가 맺힌 걸 전부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지를 오는 누구나에 대해서 올립니다. 그 이분은 올해 장가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부모가 조금 몸이 시원치 않은데 낫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요. 다른 거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옮기면서 또 그 다음 집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한 50개 정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밤에 그게 다 지내면 보통 몇 시 정도 되냐면 11시 정도 됩니다. 그 11시 되면 이제 그 거기에서 그 야밤중에 이제 그 높아요. 우리 집 바로 앞이었었거든. 그 산이 이렇게 높은데 그게
아마 우리 집보다 한 30m? 직선으로 한 30m 높을 거예요, 그죠? 그 거기니까 뭐 동네를 내려다보고 올라오셔 하고 끝났다는 이제 그 통보를 해줘요. 그럼 그때 밑에서 전부 잠 안 자고 있다가 올라갑니다. 떡을 받아 이제 집집마다 50가구의 네. 몫을 그 시루떡을 해서 한 조각씩 전부 50모기를 큰 저 멍석을 해놓고 네. 그리고 재물 사과 같은 것도 반쪽 째게 가지고 여기 놓고 해서 전부 그걸 50가구에 나눠 먹일 칩니다. 나눠 먹일 치면은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그 먹다 남은 게 없나 그래가지고 몰래 나무 꽃제이를 해가지고 촛불을 갖다 놓고 거기 뭐 등잔불로 있는데 뒤에 가서 이걸 꽃제이를 이렇게 찍 찔러가지고 그걸 몰래 어린 시절에 그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맛있는 거 그걸 찔러서 그냥 그 저 친구들끼리 야 저기 저거 그래가지고 그때 중학교 뭐 국민학교 다닐 적에는 그 재미로 거기를 내터 뛰어 올라가가지고 야 오늘 가서 그거를 이래고 보고 있다가 뒤에서 꼬챙이 가지고 짝 찔러서 저 껌껌한 데 가서 먹고 또 입을 쓱 닦고 또 와서 뭐 그러던 게 우리의 그 어린 시절의 그 장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노루매기를 쳐가지고 멍석에다가 쫙 해서 이름을 불러서 그 전부 이제 그 나눠줍니다. 그럼 그 밤 12시가 넘도록 그 떡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등잔불 켜놓고 그 식구들 전부 깨서 이걸 하나씩 먹는 거. 이게 이제 그 참 큰 그 재미였었어요. 그러면 네. 그 산치성은 누구를 네. 기준으로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어? 지내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첫째는 마을 누구한테? 아예 산신 산이 하늘과 땅 하늘 같다. 여기 다 신이 있다는 거 아니야 유불교에서는 어? 신. 그러니까 산신이 우리를 보호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산다. 또 돌림병이 많잖아. 옛날에 뭐 마마라든가 무슨 뭐 유행병 있잖아. 어린애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동네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서 이제 올리고 크게. 그다음에 각자로 들어가지. 전체 이 마을의 평화, 그 풍년을 건강과 평화 이걸 위해서 크게 이제 동네 전체를 위해서 드리고 각자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산신이 있다고. 그래서 산에 신이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게 유불교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 전체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지낸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병거 없이 평화롭게 잘 살고 또 마을에 무슨 돌림병이 들어오지 않고 네, 네. 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풍년이 들고 네. 그렇게 해서 마을의 번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축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네, 그 산치성의 장소가 특별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의 모습은 평상시의 모습은 어떻고 산치성 했을 때 거기에는 모습도 알려주세요. 평소에 네. 이제 그걸 지내고 뭐냐면 터주주절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지프로 이렇게 해서 그, 네. 그 안에다가 곡식을 넣어놓고 네. 그 터주주절이가 그 산치성 지내는 장소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평상시에도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주변에를 큰 소리 숨도 크게 안 쉬고 이렇게 조기가 산치성 그 주위를 이렇게 곁들어 보고 거긴 노는 장소가 아니다. 거긴 좀 그러니까 보호구역이지 위험구역이고 우리로 봐서는 거기는 위하는 모든 사람들 그거를 건드리면 우리가 죄를 받는다. 그런 정신이 그걸 건드려 가지고 그 집이 폭망했다. 죄를 받아서 그런 시절이에요. 그냥 산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있고 뭐 땅에도 있고 응? 그 지신과 뭐 외국 사람들 유불교에서 그러잖아. 뭐 이렇게 먹어도 우리가 이러다가 농촌에서 먹어도 고시래 하잖아. 고시래. 네. 그 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먹는데 여기에 이 주변에도 신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부터 먼저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절이 지금은 그거랑 산치성이 사라졌잖아요. 네? 산치성을 치르지 않잖아요. 지금은 왜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현대 문화가 배란간에 오고 지역 사회가 배란간에 아파트 단지를 비워놓고 산업 구조가 바뀐 바람에 네. 그 자연스럽게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네. 누가 뭐 이걸 없애자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이 지역이 전부 개발이 되고 뭐 생활 구조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경주 임시 선산이랑 집성촌이 지금 개발돼서 해체됐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은 그 선산 그 파묘할 때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 사진 설명 잠깐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개발과 해체에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사진. 네. 네, 이 사진은 언제 그리고 이것이 어떤 확실히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네, 말씀해 주세요. 날짜는 그때가 봄인데 지금 10몇 년 전? 2010년. 20 몇 년 전? 예, 2010년. 어? 2010년. 2010년 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은 지금 묘 앞에서 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네. 이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수백 년의 우리 조상이 묻혔던 이 고택이라고 그러죠. 이제 묘소를. 예. 이것이 이제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의외로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이 묘소가 없어지니까 모든 조상들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우리의 힘으로선 도저히 보존하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사명에서 이거를 파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술을 따라 놓고 마지막으로 예의를 절을 하고 이제 예의를 갖추는 순간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묘 같은 경우는 어떤 묘소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디지? 네. 그게 저기 도옥 할아버지 묘예요. 도옥 할아버지. 아, 옛날에? 예, 아니 여기 있던 거를 글로 옮긴 거예요. 저기 그래서 도옥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게 저 할머니 네. 산소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계셨던 분이 제일 처음에 이제 1970년도인가 어디에 여기에 묘소가 있었는데 여기 계셨던 거를 저쪽으로 옮겼었습니다. 아, 네. 저 맨 윗자리로. 그랬다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이나마 또 여기 전체가 없어지니까 다른 묘소는 다 얼로 갔더라도 제일 우대조인 동옥 할아버지 여기 경주 임시에 정착한 시조지 이 할아버지의 내외 묘소를 저 설악면에 새로 우리 선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장을 할 때 거기다가 제일 윗자리에다가 이렇게 모신 이 사진입니다. 아하.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그 종종 사무실이 저희 윗대 그 동욱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던 예, 자리인가요? 그 옛날에 뭐 언젠가는 그 우리가 족보를 봐야 돌아가신 날짜가 이제 나오는데 네. 이 지역이 이제 여기가 치성산 남단입니다. 여기가 우리 족보상에는 여기 위치를 치성산 이게 치성을 지내는 산 줄기입니다. 저 위가 네, 네. 그 거기에 봉우리가 이제 치성산을 지내는 봉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이쪽 남단으로 여기다 모셨다 해가지고 족보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분이 여기 이제 이거를 저기 후손들이 그 후로 이때는 우리 종중산이 없었죠. 이 두 분만 와서 살다가 돌아갔으니까 그 뭐 우리 종친의 장례지가 뭐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는 두 노인네가 살다가 이제 자손이 번성하고 늘어나니까 야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우리 종중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걸 만든 거죠. 4,000평을.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들은 일찍이 두 양반이 살다가 먼저 돌아갔으니까 여기다가 요것도 우리 산이었었으니까 여기다가 모셨던 것이 우리가 이제 근세사 70년대에 와서 여기다 모시면 안 되겠다. 여기가 혼자 외롭게 여기 계시니까 저쪽에 자리를 내서 맨 윗자리를 갖다가 내가지고 그쪽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건 70년대에. 70년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저쪽에 여기가 전체가 다 없어지니까 네. 저 설악면 거기에다가 이제 터를 잡아서 이렇게 모신 거죠. 그러면 이제 집성촌의 개발과 해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경주 임시 집성촌의 개발이 언제부터 되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야기해 이제 주세요. 네. 그게 이제 중량신문 내다가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400한 4, 50년 동안을 여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 당시 뭐 우리가 농경 사회 속에서 계속 살아오면서 뭐 농경 이외에는 생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논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이렇게 해서 생활 터전을 점점 늘려가고 자손이 번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시 대소가 가지고 있던 농경지가 제1차로 1980년 후반기에 여기 지하철 공사 이게 7만 평이 이게 지하차고입니다. 이 여기가 거의 딴 성바지기에 그 농경지도 있었지만 여기가 순전히 전적으로 논밭 전지입니다. 우리가 생활 터전이죠. 말하자면 곡식을 농사 지어 먹던 이것이 이제 그 6호선으로 되면서 7만 평을 수용한 것이 1980년대 후반기입니다. 네. 그 당시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는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개발 제한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그 농경지 자체가 뭐 집을 질 수도 없고 뭐 어떤 개발을 할 수도 없고 말뚝 하나 박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게 군사보호지역, 개발 제한 구역 두 가지 세 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용도 농사 외에 아무 용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절대 농경지가 우리나라 보호해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팔고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농지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서 오직 뭐 농사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게 산업상 우리가 서울특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여기가 7만 평이라는 6호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수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우리가 뭐 이걸 수용에 응하지 협의를 안 해주겠다 할 여유도 없이 일단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싼 값으로 그때 돈 4,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평당 보상가를 그렇게 받고 이것이 그때 이제 개인별로 몇천 평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 우리 한 2, 3천 평 그때 1차로 2, 3천 평을 갖다가 수용을 당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2, 3천 평이래 50만 원씩 따지면 얼마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여기 순박한 우리 임시 정치인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좀 아쉽고 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그 수입원 또는 먹고 살 수 있는 근본 생활과 관련돼 있는 농경지를 다 뺏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직장에서 다른 뭐 기술이 있고 수단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또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근교의 농업으로서 여기에서 채말을 해도 가까운 데 갔다가 팔기는 좋은데 큰 농장은 없고 그저 생활비 조금 보태 쓰고 용돈 좀 보태 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알다시피 지게에다 지고 또 여자들은 광주리에다 이고 이 근교에 이제 팔러 댕기고 팔아서 또 용돈 쓰고 집안에 그리고 그런 이제 지역이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비교적 생활력은 강한데 교육열은 약했습니다. 가리키고 뭐 한다고 하는 그 교육열은 아주 약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농경지가 먼저 수용이 되고 그러면 농경지가 수용이 됐으면 일자리랑 그런 게 많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이제 또 집성조직이 또 해체되고 선산도 해체됐을 때는 그때는 또 어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농경지에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을 했는데 네. 그 외에 다른 수단은 없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더 빈약해진 사람도 있고
네. 또 뭐 어떤 기술과 뭐 어떤 특수한 그것은 뭐 오직 뭐 어려서부터 논하고 하늘하고 논하고 뭐 반만 들여다보고 살았는데 배란간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받은 돈을 가지고 또 어디 농경지를 사서 대체농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또 잘 된 사람도 있고 또 얼마 안 되는 돈을 자손들한테 나눠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80년대 후반기에 시작이 돼가지고 그 후로 2차로 네. 그 주변에 농경지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네. 여기 이렇게 네, 해서 네, 이것이 이제 2차로 또 들어간 크게 봤을 적에 2차로 그렇죠.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또 뭐 여기에 부대 시설, 예? 도로 이걸로 이제 수용이 됐고 3차로 지금 말씀드린 우리 그 종친의 그 4,000평 그 묘지짜리 네. 또 우리의 생활터전 저 집 네. 거주지 네. 이것까지 전부 수용이 된 거 아닙니까? 3차로.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 집성촌에서 나머지 잔재의 농경이 하나도 없고 거의 없고 다 뭐 여기 대시안 아파트라든가 이 주변 아파트 아니면 서울 경기 이쪽으로 전부 파산이 돼서 이 집성촌에서 전부 화해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종원들이 네. 살게 돼 있는 거죠. 아들 딸들이 네,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후로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제 몇 사람이 옛날 생각을 해서 그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불과 그거는 뭐 한 대일곱 집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고 이 주변으로 전부 대시안 아파트 저쪽에 거길 중심으로 해서 신내 2동, 1동 이 지역으로 이제 아파트로 입주해서 사는 분들이 이제 많고 근데 옛날 같이 그렇게 어떤 결속되고 먹고 자면 아래 눈 뜨고 그런 건 없죠. 뭐 아파트라는 생활은 아래 옷집이 살아도 뭐 항상 그 남이 사는 거 없고 서로 정이 없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죠. 서로 눈만 뜨면은 그냥 전부 내 가족이고 전부 내 식구고 그런 그 아리자깃한 그런 그 정말 참 종친으로서 서로 정을 나누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삭막한 세상 속에서 서로의 그 외로움을 느끼고 아마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종친회를 통해서 또는 여기 향회를 통해서 옛날의 정서와 향후를 느끼고 뭐 이렇게들 이제 지금 그나마 이제 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제 집송촌의 현재하고 오늘의 차이가 많잖아요. 네. 혹시 이 중량구의 그 늑말의 변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집성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의 이제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돼버렸고 네. 어떤 실물이 없는 과거 역사 속에 하나의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이지 어떤 실체는 없으니까 네. 허무하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외롭고 좀 아쉽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여기 종친회를 통해서 또는 향후회를 통해서 어린 시절에 그 참 맨발 벗고 논두랑 밭두랑 뛰고 메뚜기 잡고 붕어 잡고 가재 잡았고 콩소리하고 놀던 그 시절 추억을 그 돌담길 또는 그 맨발 벗고 목욕하던 그 개울 하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하나의 형상 속에서 이제 이렇게 아마 외롭게 지내고들 있을 거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내 지금 다행히 동갑내가 네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매서 점심을 한 번씩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매면은 옛날에 가끔 옛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가뜩이나 초군 목피로 그 보릿고개를 남기던 네.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야 이맘때면은 메뚜기 잡아먹을 때다 이때는 콩소리 해먹을 때다
이때는 동구릉에 넘어가서 가재 잡아먹을 때다. 뭐 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는 그게 전혀 뭐 어느 그 소설 얘기 같이 들리죠. 근데 우리는 실감 나는 얘기거든. 응?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야 누구네 그 논에 가면 웅덩이가 크게 있었는데 뭐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거기 그냥 뻘개 벗고 풍덩 들어가서 놀던 그런 생각, 그런 그 아주 자연 속에서 네. 그냥 그런 생각을 우리끼리 그냥 형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낼 정도예요. 그러면 혹시 추가로 더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이제 끝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나는 그 우리 애들 어려서도 그랬고 그 후로도 주변에 그랬지만 제 철학은 뭐냐면 애들한테 우리 아들이나 누구한테도 조상 부모한테 잘해야 네가 복 받아서 잘 산다 하는 얘기를 꼭 해줍니다. 그 조상을 잘 모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친을 네가 보질 못하고 이렇게 기억은 못하더라도 분명히 네가 존재하는 것은 저 위에 선친이 있다고 하는 의식을 해서 네. 그분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 시대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삶의 이 기회를 얻게 된 거고 또 네가 보람 있는 일을 지금 하는 일이 보람 있다면은 그것이 다 부모 조상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마음속에서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도를 드리는 그런 생활 자세로 살아라.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중량문화원 현대사회와 집선성 구술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